다른 나라도 아니었고 무조건 네. 미국이었어요. 무조건. 예, 저는 꿈이 얼마나 컸냐면 미국을 가서 미국 네. 땅을 밟고 거기 가서 총 맞아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네. 그만큼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참 열망이 있었어요. 네, 문화공양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뭐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중충한 날씨지만 오늘은 행복한 두 분을 모시고 문화공양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퓨전 퍼커션 밴드 폴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양왕열이라고 합니다. 양왕열 대표. 야, 네. 이름이 되게 근사하네요. 네, 멋있죠. 멋있습니다. 네. 예. 네, 저는 양왕열 대표와 함께하고 오랜 시간 함께하고 있는 연주자, 색스폰 연주자 이기명입니다. 네, 목소리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양 대표님 묻어간다라고 아까 잠깐 얘기하던데 두 분은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제가 얘기할까요? 네, 저희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기도 하고 대학교 선후배 사이기도 하고. 네. 고등학교 선후배는 제가 선배. 선배. 대학교 대학은 선후배는 이기명 어, 연주자가 선배죠. 네. 나이가 저보다 어린데 제가 학교를 늦게 들어갔거든요. 대학교를. 네. 선후배가 아니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음악적 동반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해야 되겠죠. 네, 그게 제일 크죠. 네. 우리 양 대표님은 드럼을 네, 하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 김영 씨는 네, 색스폰. 네 색스폰. 재즈라는 음악에서 이게 조화가 많이 일어나던데 맞습니까? 그렇죠. 뭐 드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리듬적인 부분을 이제 탄탄하게 잡고 가야 되고, 예. 이제 거의 색스폰 같은 경우는 재즈를 하면서 음. 꼭 빠질 수 없는 멜로디 라인들을 꼭 해줘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두 사람이 여기에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드럼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드럼은 중심을 딱 잡아야죠. 드럼이 흐트러지면 네. 다른 악기들 난리 나죠. 그렇습니다. 예. 호흡 잘 맞아요? 네, 저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해 왔지만 네. 참 마인드가 맞아서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좀 새로운 걸 시도해 보자. 그럼 그때 또 새로운 음악을 시도하는 마인드도 맞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야, 우리 이번에는 좀 돈 버는 음악을 좀 해보자. 그러면 또 그럴 땐 또 그런 마인드도 맞고. 근데 팀이 중간에 많이 이렇게 해체되는 팀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런 마인드 차이 때문에 좀 많이 헤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음악을 하고 싶은데 너는 왜 이런 거를 해?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하다가 충돌이 되니까 또 나가서 다른 팀을 만들고 그러는데 참 저희는 그런 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양왕열 대표는 해외파입니다.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필라델피아, 뉴욕, LA 네. 등에서 석사도 하시고 네. 많은 음악 공부도 했는데 어떻게 이게 외국까지 가가지고 이런 타악 연주자를 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드럼을 치면서 예. 클래식을 원래 그 전에 공부를 하다가 드럼으로 이제 전공을 바꾸면서 그게 20살 때였거든요. 20살, 21살 때였는데 그때 언젠가 미국으로 꼭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게 꿈이었어요. 야.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뭐 드럼을 물론 잘 치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꿨겠지만 제가 언젠가는 정말 제가 돈을 모아서든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젠가는 미국을 꼭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아니었고 무조건 네. 미국이었어요. 무조건. 예, 저는 꿈이 얼마나 컸냐면 미국을 가서 미국 네. 땅을 밟고 거기 가서 총 맞아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네. 그만큼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참 열망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렇게 꿈꾸던 미국에 갔는데 갔죠. 현실은 어땠어요? 현실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악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그만큼 좋은 게 없었고 네. 그런데 이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햄버거만 먹고. 네, 너무 힘들었죠. 네, 일단 뭐 말 잘 안 통하고. 그렇죠. 네. 몇 년 정도 계신 거예요? 네? 몇 년 정도 미국 생활? 미국에선 3년 있었죠. 3년? 예, 3년 있다가 그 네. 다음에 다시 미국을 또 갔어요. 어. 공부를 하러. 예,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있고 뉴욕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네. 그 다음 연도에 네. LA로 다시 가서 공부를 한 거죠. 대단하네요. 영어는 이제 뭐 잘하겠네요. 영어는 지금 갔다 온 지 제가 이제 한 9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생존 네. 영어로. 네, 생존 영어는 잘 하고 있습니다. 이기명 씨 같은 경우는 네. 관현악을 원래 전공을 했는데 네네. 이 색소폰을 처음부터 한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처음에는 네. 클라리넷. 클라리넷. 네, 굉장히 매력이 있는 클라리넷이죠. 그러다가 여기 옆에 있는 네. 양학년 씨께서 계속 자기 음악에 색소폰이 필요하다. 너는 색소폰을 해야 된다. 네. 계속 주문을 걸어서 예. 그 주문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아니 색소폰 이게 클라리넷하고 물론 이제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그쵸? 네. 좀 그래도 다르잖아요. 이제 실제 그 연주되는 그 영역은 그렇죠. 너무 다르죠. 그래서 네. 이제 물론 클래식 색소폰도 있지만은 그때 음. 당시에 이제 제가 공부한 거는 실용음악, 그러면 재즈 쪽에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처음에 접근하기는 좀 쉬웠으나 그 다음 이후부터는 뭐 워낙 그냥 다른 악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양 대표한테 엮여가지고 네. 예, 색스폰을 시작을 했고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폴리라는 그 연주 단체는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만들게 됐어요? 폴리라는 팀을 만들 때 원래 저희가 이게 밴드 형식으로 만든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모인 멤버가 클래식 타악기만 전공했던 멤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재즈를 공부를 하고 있었죠. 클래식은 그 전에 공부를 했고 재즈를 공부하고 있다가 클래식 하는 타악기 그 선후배들을 만나서 우리 클래식 곡을 좀 재즈로 바꿔서 연주를 한번 해보자라고 좀 건의를 했죠. 의견을 좀 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타악기 앙상블 팀들이 좀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예, 그런 거를 좀 따라서 하다가 이제 규모가 이렇게 조금씩 커지면서 네. 예, 지금의 밴드 구성이 됐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악 중심이었는데 이제 클래식 베이스지만 또 뭔가 좀 더 실험적이고 실용적인 음악들을 하면서 대중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은 것 같은데 우리 이기명 씨도 그 파트에서 연주를 많이 하잖아요. 네. 여러 타악 장르가 결합된 폴리와 연주를 할 때 어떻던가요? 색스폰이? 어쨌든 예. 타악기 같은 경우는 우선 두드린다라는 거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멜로디 라인들이 필요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림바를 메인으로 세우긴 했는데 예. 그래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악기가 필요해서 아마 저를 부르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저보고 바꾸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은 근데, 빛이 나죠? 네, 빛이 납니다. 예. 왕년 씨가 하는 말이 있는데 자기가 두드려봐야 제가 한 번 불면은 네. 멋있는 악기 같아요, 색소폰이. 네.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많이 힘들죠. 네. 많이 힘들죠. 정말 많이 힘들죠. 한마디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네. 야, 이거 9월이 오고 10월이 오면 예년 같으면 지금 굉장히 바쁠 그렇죠. 오늘 이 스케줄을 맞춰서 올 수 있지 못 오죠. 그렇죠. 위드 코로나를 지금 뭐 좀 그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야 된다. 접종률 70% 정도가 넘어서면은 그 뭐 한 10월 말쯤 뭐 이런 보도들이 있어요. 네. 예, 잘 듣고 계시잖아요. 네. 예, 두 분이 생각하는 건 어떠세요?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게 이제 예술계에 어떤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지. 지금 아무래도 힘든 상황을 많이 겪고 있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가 저한테는 그래도 좀 되게 좋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겠지만 네. 그래도 위드 코로나가 되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당연히 이제 방역 수준을 지키면서 많은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공연을 좀 더 많이 넓히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래야 저희가 좀 이게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일단 온라인이 너무 많이 활성화가 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시대가 바뀌는 그런 교차 지점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하긴 해요. 언젠가는 온라인의 역할이 참 되게 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좀 빨리 온 것 같고 그런데 너무 빨리 오다 보니까 좀 역효과가 난 거죠. 이 천천히 저희도 적응을 해야 되는데 예. 갑자기 방송 쪽 장비들을 저희도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송출에 대한 거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런 예. 거를 해야 왜냐면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장비들도 필요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역효과가 나서 오히려 연주보다는 다른 쪽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연주가 없어서 이제 돈도 못 벌고 있는데 다른 예. 것도 또 공부하고 있어야 되고. 근데 참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지만 아무튼 위드 코로나가 생기면 이 온라인의 발전과 네. 그다음에 다시금 문화예술의 활성화가 좀 공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시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면회기에는 좀 확장되니까. 네. 네. 김영 씨는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때가 되면은 네. 좀 뭔가 더 연주자들도 그렇고 문화예술계가 이제는 뭐 숨죽여 있었다면은 좀 어떻게 날개를 펴고 좀 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예, 너무 움츠러들고 있었어가지고 뭐 연주면 연주, 레슨이면 레슨, 뭐 이런 것들이 예. 너무 움츠리고 있는 시기가 2년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훅 지나가는 2년이지만은 이 코로나 시기의 2년은 참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을 기대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 하면은 코로나 이전에 그 일상으로 완전한 복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대면과 비대면이라는 부분들이 좀 공존 어느 시기까지는 네. 공존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형의 어떤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코로나 시기 때 비대면으로 어쩔 수 없는 영상 컨텐츠 네. 이게 공부하고 준비했던 게 사실은 뭐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출강을 하고 있는 학교도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작년이죠. 2020년도 1학기부터 비대면을 시작을 하면서 그때는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적응이 모든 안 됐어요. 장비를 다 다루면서 그걸 녹화를 하고 업로드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장비들도 좋은 게 없다 보니까 네. 하나씩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몇 날 며칠 밤을 샜거든요. 한 주 그 수업을 강의를 찍는데 몇 날 며칠 밤을 새서 고민하고 의사소통이 없으니까 네. 저만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너무 또 안 가요. 진돈 다 나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 그런 것들도 힘들고. 근데 이제 그게 지금에서 거의 1년 반이 지나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익숙해졌죠. 그런데 참 어쩔 수 없이 제가 한 거지만 좀 도움이 된 거는 확실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과 대면을 같이 공존을 했을 때 네. 두 개의 장점을 잘 섞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학생들한테도 그런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네. 두 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셔서 좋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비대면 공연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송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시간 댓글들을 또 이제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표정만 읽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이제 보이니까 오히려 그들과 더 소통하는 것들이 더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좋은 말씀 하시지만 이제 또 생계에는 굉장히 또 위협적이었잖아요. 예, 코로나라는 상당히. 시기가 몇 퍼센트 정도 일이 없던 것 같아요? 뭐 비교를 좀 해보자면 굳이 수입으로 따지면 뭐 금액을 말할 수는 없지만 예. 그 전에 100%를 벌었다면 네. 그거에 지금은 한 30-40%? 30-40%대. 예. 좀 많은 차이죠. 김영 씨는요? 뭐 수익으로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제 만약에 공연 개수로 개수로? 얘기를 하자면은 뭐 많을 때는 예. 한 달에 뭐한 30일 중에 한 25일 이렇게 공연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하나 네. 한 두 개 있을까 말까 할 때도 있고. 네. 드러머가 좀 낫나 보네요. 그럼 색소폰보다. 아니 저 혼자 잘 다니더라고요. 아니 그 제가 아까 잠시 전에 만나서 네. 두 분이 젊은 줄 알았더니 다 결혼을 또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이기명 연주자는
쌍둥이 네. 아빠시더라고요. 네. 아, 그럼 가장으로서 이 뭐랄까요 무게감이 심할 텐데. 네. 솔직히 네. 어떠셨어요? 아 울어도 되나요? 예. 유모차 분유감 뭐 이런 얘기. 네. 예. 다행히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네. 와이프도 계속 이제 이 상황이 언젠간 분명히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기다리자. 그리고 저도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자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레슨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생계가 뭐 이렇게 아예 막 흔들리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힘든 편이긴 하죠. 그래도 계속 기다리자 뭐 이러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양 대표님은 저는 딸인가요 지금? 딸입니다. 딸. 딸. 네, 오늘 이 녹화를 하기 전에도 보고 왔는데 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이지만 그 아기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만약 이제 그전 코로나가 없었다면 연주 바빠가지고?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경제적인 게 참 힘들지만 이게 의도치 않게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아기가 이제 10개월 정도 됐으니까 코로나가 이미 왕성할 때 아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거의 뭐 집에만 있었어요. 예, 그래서 물론 또 제 와이프가 보고 있겠지만 물론 저는 또 아기를 잘 보려고 했습니다. 바빠도. 근데 아무튼 일이 없으니까 더 집에만 있게 되고. 근데 이 관계가 아기도 너무 이쁘지만 아기와의 관계나 아니면 아기를 육아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는 항상 그 여자들이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네. 제가 아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 그래서 참 아기 엄마도 제가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것 같고 네네. 육아를 하는데 참 저는 아기와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제 육아 전문가로 예. 네. 첫 딸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얘기인데 맞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의미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또 우리가 많은 연주의 트렌드들도 바뀌고 있고 뭐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막 융복합하고 최근에 이제 국악 같은 경우도 클래식 특히나 이제 대중음악과 막 접목이 시도되잖아요. 두 분도 음악을 꾸준히 하면서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노력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지. 예. 저희는 제일 처음에 콜라보를 한 게 바로 이제 클래식 음악과 다른 저희가 알고 있는 대중음악이라고 알고 있는 다른 그런 음악들을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거였는데 네. 멤버들 모두가 클래식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클래식을 기반으로 재즈와 라틴, 락, 뭐 펑크 여러 가지 음악들을 접목을 시켜서 연주를 해오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추구해서 왔죠. 저희 팀 컨셉이니까.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거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영상과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각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그래서 네네. 찰리 채플린의 무성 영화를 음악도 없고 대사도 없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그 흑백 무성 영화를 우리 음악을 입혀서 우리가 만든 음악을 입혀서 네. 좀 더 흥미진진하게 좀 더 박진감 넘치게 재밌게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그런 작업을 해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찰리 채플린의 그 무성 영화 그 몸짓이 되게 재밌잖아요. 해학적이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폴리만의 색깔들을 음악들을 그렇죠. 입혔네요. 네. 관객들 반응은 어땠어요? 뭐 저희는 공연이 끝나고 이제 피드백으로 들은 건데 네. 저희는 공연을 할 때 전부 다 인이어 모니터를 끼고 있어서 귀를 막고 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부분은 분명히 웃을 거야 라고 네. 하고 만든 건데 저는 귀를 꽂고 있으니까 웃고 있었는데 저희는 안 들린 거예요. 네. 공연 망했다. 저희는 그게 안 들리니까. 예.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죠. 뭐 거의 뭐 배꼽 잡고 웃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리액션이 우리가 의도한데 딱딱 리액션이 나타났다.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뭐 이제 예. 음악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것들을 아시는 분들은 와 저걸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그러게요. 네. 화면에 딱딱 네.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맞췄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인이어를 꼽는 이유가 예. 다 클릭을 이제 물론 이제 중간 중간마다 이제 고생은 했죠. 이제 그 클릭을 찾느라 네. 딱딱딱 클릭이 심어놔서
이제 저희는 그걸 보고서 이제 맞추는 거거든요. 그걸 듣고서. 아하, 이게 시그널이 네. 그렇군요. 그런 근데 또 이제 일반 분들은 와, 저 화면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맞추지? 네. 어.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났었죠. 그래서 뭐 30분, 25분 되는 영화인데 예. 트랙이 한 30번까지 트랙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평균 이제 30초에서 1분 사이에 곡이 계속 바뀌는 거고 템포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 동작을 보고 이 동작은 템포 한 120 정도면 되겠다 네네. 하고 템포를 찾고 이거는 112 정도 템포를 찾아서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곡을 연주하면서 이제 타악기로 효과를 주는 거죠. 이번에 이제 그런 작품들에 대한 기획은 누구 아이디어로 시작이 된 거예요? 역시 대표님이죠. 양 대표님이 역시 감각이 있어요. 네. 앞으로 이제 영상 음악이 듣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시도들이 아무래도 지역의 여러 다른 장르까지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어찌됐든 클래식 베이스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대중음악으로 돌아선 케이스죠. 네. 물론 뭐 엄연히 따지면은 저의 베이스는 이제 락 음악인 것 같은데. 락이 외모는 락이에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락 음악을 많이 들어서 근데 락 음악을 좋아하다가 이제 나중을 위해서 제가 네. 어렸을 때 나중을 위해서 클래식을 한 거죠. 락 음악을 해서는 좀 배고프겠구나. 그래서 시작한 게 클래식인데. 간혹 뭐 그래도 오케스트라 연주 한번 또 해보고 싶다 뭐 그런 건 없으세요? 오케스트라는 근데 이 친구도 클라리넷을 해서 그럴 수 있는데 오케스트라는 확실히 매력이 있는 음악이거든요. 클래식 음악도 제가 좋아하고 저는 타악기를 했으니까 오케스트라에서는 이제 팀파니를 치잖아요. 네. 보는 사람들은 그 느낌을 이제 모르잖아요. 근데 오케스트라에서 팀파니를 연주하면 가장 큰 소리를 낼 때 팀파니가 그 한 사운드의 7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 포르티시모 사운드를 내면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연주를 하고 있으면 참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기분이 있습니다. 짜릿함. 그 짜릿함이죠. 예. 저 클라리넷 한 번 더 연주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제가 색스폰으로 이제 바꾸려고 할 때 예.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게 뭐 클라리넷으로 뭐 제 솔로 연주를 뭐 그런 건 아니고 오케스트라에서 나오는 그 클라 소리가 너무 매력적이고 거의 오케스트라의 꽃이죠. 이런 말 해도 되나?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그걸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앞으로 지금 두 사람이 하는 영역에서 지금 또 따라오는 후배들도 있고 또 앞서간 선배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을 지금 30대 후반, 40대 뭐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탄탄한 허리 그룹인데 어때요? 앞으로 후배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들이 좀 있습니까? 저는 후배들보다도 요즘에는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활동하고 어렸을 때는 이제 클래식을 했고 지금 커서는 이제 뭐 재즈며 대중음악 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대전에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클래식 같은 경우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연주회도 많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들도 많은데 재즈 대중음악 쪽으로는 아직은 대전에서는 특히나 대전에서는 그런 활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대가 좀 적다. 네, 무대도 적고 열어주는 장도 그래서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색소폰 연주는 생활문화 영역에서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보통 이제 뭐 그냥 일반 행사, 행사나 아니면 이제 아마추어 동호회들. 근데 이제 뭐 다른 지역 보면은 뭐 색소폰은 물론이거니와 재즈라는 장르 자체도 굉장히 접하기 쉽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의 재즈 페스티벌이 굉장히 크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전에서의 그런 문화는 많이 누릴 수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접하면은 공부하는 후배들도 더 많은 것들을 보고서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또 우리들의 숙제죠. 네. 네. 저는 뭐 제가 감히 뭐 이렇게 선후배 분들한테 뭐 무슨 뭐랄까요 의견을 낸다기보다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음악은 정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선생님의 가르침이 뭐 그게 정답이고 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주는 너 꼭 이렇게 해야 돼. 스틱은 이렇게 잡아야 되고 이런 음악이 나올 땐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탈피가 된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인드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예전에는 나이대가 맞는 분들끼리 연주를 같이 했어요. 어리면 어린 친구들끼리 같이 하고. 근데 네. 요즘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네. 30대, 40대 뭐 프로 연주자들이고 저희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갓 졸업한 고등학생인데 얘는 제가 끼가 있고 정말 연주를 잘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데리고 와서 같이 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 모습도 일단 많이 바뀐 거고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음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새로운 음악이 많이 나오는데 또 새로운 음악이 나오고 있고 그만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융복합을 통해서 또 음악을 만들고 있는데 한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네. 음악도 발전이 없을 뿐더러 본인 스스로도 자꾸 퇴보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평생 긴장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음악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꾸준히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게 선배와 후배들이 해야 되는 몫이고 그리고 선배와 후배가 같이 마인드만 맞는다면 나이를 네. 떠나서 같이 하는 게 이 문화예술 쪽에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고 그에 대한 또 도전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가끔 보다 보면 슈퍼밴드 네. 네, 그런 프로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그 오디션 참가자들이죠. 연주력도 뛰어나고 저도 가끔 보는데 지금 정말 그 얘기 듣다 깜짝 보니까 놀랍니다. 조합도 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밴드들의 조합을 가지고 새로운 음악들도 만들어내고 두 분은 혹시 이런데 도전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주변에서 좀 나가라고 그러는데 주위에서? 네네. 예. 그런데 네. 저희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이미 제가 그 시대를 지나버린 것 같아. 예, 제가 생각한 건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자 양성과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음악을 좀 더 표현하는 게 좀 지금은 맞는 것 같고. 에이 아니에요. 도전 한번 하시고 용기 내셔서. 예, 김영 씨는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저도 많이 듣긴 했는데 예. 어떻게 나가는 거지? 어떻게 나가는 생각 거지? 들기도 하고. 작가가 전화가 안 와요? 네, 그러게요. 예. 전화 안 와요? 줄이 없어서.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자극도 되죠. 적응되죠. 네. 네. 그리고 국악하고 콜라보도 많이 하던데 그런 시도도 좀 해보셨나요? 저희는 예. 저희 팀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이렇게 다른 주최 측에서 저희를 섭외하면서 이번에는 국악팀이랑 같이 한번 해주세요. 그런 해서 제의가 있었군요. 그렇게 해서 뭐 의도치 않게 한 적은 몇 번 있었죠. 어땠어요 그때는? 그때는 이거 어떻게 하지? 진짜 왜냐면 저희는 국악 리듬을 공부한 게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저희 나름대로 색깔로 이건 이런 장단이니까 뭐 이렇게 해보자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물놀이하고도 하고 한국무용하고도 해봤고 한국 음악 국악 악기 뭐 필이나 아니면 이제 가야금하고도 해봤고 뭐 좀 그런 몇 번의 시도들이 있었죠. 색소폰도 좀 조합이 맞나요? 색스폰 잘 맞더라고요. 그래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예. 뭐가 생각이? 아리랑을 연주를 해야 되는데 네. 태평소가 필요한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렇죠. 태평소가 없거든. 연주자가 없었어요. 네. 이 친구가 소프라노를 가지고 어. 소리를 내는데 태평소랑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네. 어. 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태평소인 줄 알았어. 클라리넷이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건 기본적으로 세 개잖아요. 네. 어. 색스폰이 색소폰이. 네, 그렇죠. 예. 소프라노 색스폰, 알토 예. 색스폰, 테너 예. 색스폰 예. 있는데 보통 소프라노 색스폰 케니지가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국악기랑 섞였을 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좀 태평소 이렇게 말해야 되나? 태평소 이상으로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국악하시는 분들도 굳이 태평소가 없어도 소프라노 색스폰이 있으면은 너무 좋다고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잘 묻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문화공장을 오랫동안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 여러 장르에 계신 분들 특히나 이 기획자들도 많이 모시는데 정보가 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내가 이쪽 음악을 하는데 다른 쪽에 계신 분한테 이걸 부탁하면 결례가 되지 않나. 왜냐하면은 외도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오늘 보시는 분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옛날 방식에 좀 장르별로 그렇죠. 굳어져 있는 맞아요. 사고고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참 재밌네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두 분이 지역에서
클래식이지만 결국 이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음악을 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많이 느낄 건데 예술인들에게 박수는 뭡니까? 박수. 이 코로나 때문에 박수에 그 관객들의 박수에 배고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참 저는 관객의 박수는 예. 진짜 참 손발이 오그라드는 말이지만 예. 이 삶의 활력소죠. 지금 제가 이렇게 돈을 못 벌고 있어도 예. 무대로 당장 지금이나 내일이라도 무대로 올라가서 관객의 환호성과 박수를 들으면 제가 거기서 이렇게 땀을 흘린 그런 모습과 연주를 듣고 그런 박수를 제가 들었을 때 집에 가면 잠이 안 와요. 아. 너무 뭐 기분도 좋겠지만 흥분되고 그 에너지가 음악을 활동하는데 아니면 곡을 쓰거나 편곡을 하거나 뭐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에너지가 돼요. 예, 그게 이제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참 그게 더 에너지와 그 시기가 좀 더 오래 가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립죠. 김영 씨는 이 색소폰 솔로 딱 연주 마치면 네. 특히 박수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드럼은 아무리 쳐도 솔로로 쳐도 박수가 좀 박한데 색소폰은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예. 색스폰이라는 악기가 좀 사람 목소리와 좀 많이 비슷해서 이게 전달력이 그래도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수 주시면은 그 순간만큼은 와 제가 하려고 했던 것 이상의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옆에서 이제 활력소라고 이제 얘기해 주시고 힘이 된다고 했는데 네. 진짜 박수 소리 같은 경우는 그 연주할 때만큼은 네. 힘이 되고 그 제 능력치 이상의 것을 뭔가 끌어내 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고 그래서 또 음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무대가 그립고 관객의 박수와 환호가 그립고 네. 이래서 이제 예술가들은 예술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숙명인 것 같은데 시간이 어느덧 돼서 네. 두 분이 이제 예술가로서 앞으로 20-30년 더 연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는 그런 가정에서 두 분들의 어떤 예술가로서의 꿈이 뭔지 좀 말씀 듣겠습니다. 꿈은 어느 정도 저는 뭐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부터 새로운 꿈을 꿔야 되는 건데 저의 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을 가는 게 일단 첫 번째 꿈이었죠. 다시 한번 그렇죠. 근데 미국을 일단 갔다 와서 저는 근데 그때도 미국을 갔다 온 다음에 너무나 큰 꿈을 이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시지 그래요. 너무 가고 싶긴 합니다. 네. 집에서 이제 붙잡아서 네. 못 가나요? 근데 참 저 집에 아기도 있고 근데 꿈이라면 네.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음악을 저희는 그냥 소소한 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미국을 갔다 왔지만 제가 활동하고 있는 팀이 해외로 초청이 돼서 미국이 아니더라도 해외로 어딘가 초청이 돼서 해외 네. 공연을 하는 게 꿈이거든요. 꼭 비싼 개런티가 아니더라도 네. 멤버들끼리 그렇게 20년 가까이를 해온 멤버들끼리 그렇게 여행을 가듯이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 음악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거는 참 지금까지 팀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된 일을 했다라고 제가 느낄 것 같아요. 네, 팀원들한테도 저도 이런 말을 했지만 좀 언젠간 좀 이루고 싶습니다. 야, 퓨전 퍼커션 밴드 폴리가 네. 세계 순회 공연을 하는 네, 날을 순회까지는 뭐 순회 때 하면 좋겠죠. 네. 분명히 가능할 거예요, 정말. 예.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배워서 남주냐 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음악해서 남줘야 되잖아요, 사실. 제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결국은 이 음악으로 누군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다면은 그게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되도록이면 뭐 제 색소폰 연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와 함께하는 폴리 연주도 그렇고 재즈 연주도 그렇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 삶의 곳곳에까지 좀 갈 수 있는 음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김영 씨는 소탈한 듯 하지만 그 안에 뭔가 아니 제가 대답한 게 참 그러니까 비유되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너무 열심히 평화주의자, 생각했습니다. 평화주의자.
자, 두 분과 만나서 유쾌한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아직도 코로나라는 이 엄중한 시기에 예술가들의 아픔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또 희망이 있고요. 그 희망의 메신저들이 결국은 예술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에게 음악을 선사할 때 여러분 환호와 박수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문화공장 문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